자, 이번 시간에 마무리 좀 해보자. 자, 방금 했던 거 이제 너네가 결국은 화요일 수요일 수업 배우고 파트 2도 좀 어느 정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파트 3 들어갈 때쯤에는 이런 능력이 좀 있어야 돼. 자, 예전에 수토에서도 내가 되게 많이 했는데, 자 한번 써보자. 두 번째 풀이 책이 없다. 자, 두 번째 풀이는 곡선 빼기 직선이야. 자, 곡선 빼기 직선. 자, 나중에 수투에서 3차 함수, 4차 함수 나오고 직선이 뭔가 접하는 형태로 출제되는 고난도 문제들 있지. 그거 할 때 내가 제일 많이 쓰는 스킬 중에 하나야. 자, 물론 너네가 대충 다 배워서 한번 보면 알 거야. 자, 곡선에서 직선을 빼든 곡선에서 곡선을 빼도 마찬가지긴 한데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가 곡선 빼기 직선이니까, 자, 곡선에서 직선을 빼면 뺀 직선이 무슨 축이 돼? X축이 되지. 자, 직선이 X축이 돼. 자, 그러면 우리 여기 그림에서 곡선에서 내가 직선을 한번 빼볼 거야. 됐어? 자, 그럼 봐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곡선이 노란 색깔 fx지. 자, fx에다가 자, 누구를 뺄 거냐? 지금 저 그림에 가장 깔끔하게 그려져 있는 직선 딱 하나 보이지? 누구야? 6x 빼기 6이야. 그래서 내가 6x 빼기 6이라는 직선을 지금부터 빼볼 거야. 자, 빼볼게. 자, 그럼 봐봐. 지금 이 점에서 노란 색깔 곡선이 보라 색깔 지금 fx가 직선에 접하고 있지. 그럼 너네 잘 생각해. 이 보라 색깔이 x축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곡선이 이 보라색 x축에 접하고 있는 형태란 말이야. 그러면 요거 뺐을 때 x 빼기 1이라는 이 인수가 일단 몇 개 있겠어? 접하고 있으니까 2개 가지고 있겠지. 그치? 요거를 아셔야 돼. 됐어? 자, 요 직선에 접하고 있으니까 접하고 있으려면 일단 인수를 2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x-1의 제곱 이렇게 짜지는 거야.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앞에 뭐 숫자는 안 붙였어.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러면 왜 빨리 풀리냐? 2차 함수로 가정해놨지. 얘 넘긴 다음에 0 대입하면, 자 여기 0 있는 거 0 대입하면, 이거 넘긴 다음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안 나와. 그치? 그러니까 이거 그냥 바로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3차 함수로 가정하고 x 플러스 k라는 인수 하나 더 넣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가정하고 자, 그럼 너네 봐봐. x 빼기 1의 제곱을 얘로 뺐더니 얘를 가졌다라고 하는 건 이미 우리 여기 있는 정보들은 다 저 식 안에 쓴 거야. 이미 쓴 거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면 fx라는 놈이 x 빼기 1의 제곱에 곱하기 x 더하기 k 더하기 6x 빼기 6이 되거든? 요렇게? 근데 우리 아직 안 쓴 거 뭐야? f형이 마이너스 3이다. 안 썼지? 이거 쓰면 끝나겠네. 써볼게. 자, 여기 x자리에 0을 집어넣으면 f0 마이너스 3은 0 집어넣으면 1, 0 집어넣으면 이거 k가 되고, 0 집어넣으면 빼기 6. 자, k 빼기 6 이렇게 되네? k가 얼마야? 바로 3 나오지. 바로 끝난 거야. 이렇게 잡아주는 게 나중에 너네가 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풀이야. 그래서 두 번째 풀이에 별표 마크 하나 달아놓고 요거를 일단 공부를 하셔야 된다. 나중에. 알겠지?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두 번째 풀이로 보여준 게 이게 사실은 이제 30번급 문제는 아니라서 요 정도로 끝났는데, 나중에 30번급 문제 풀 때 저렇게 직선을 빼서 식을 구성하면 계산이 되게 간단해져서 원래 풀어야 되는 그 시간보다 훨씬 더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 알겠지? 잘 배워놓고 자, 넘어갑시다. 자, 필기 먼저 하시고 됐으면 넘어가면 돼. 자, 212쪽. 윤성아, 212쪽.
자, 밑에 극대와 극소의 판정 나오지. 별표 하나 쳐놓고 박스. 자, 뭐 당연한 얘기야. 우리가 도함수에서 이제 0이 되는 지점이 극대 극소의 후보거든. 근데 도함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증가하다가 감소니까 극대가 될 거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극소가 되겠지. 뭐 그거 얘기돼 있는 거고 뭐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지. 넘어가자. 213쪽 위에 저자의 특강 팁 별표 하나 쳐놔. 자, 그게 이제 이그샘플 3번 이제 문제 극대극소 구하는 그건데, 그거는 뭐 너네가 그냥 알아서 해봐. 이거는 다 아니까. 요거 주제는 우리 화요일 수요일 주제야. 알겠지? 화요일 수요일에 내가 이거 다 정리해 줄 거니까 넘어가고. 자, 214쪽 15쪽. 자, 지금까지 극대극소 오면서 필요한 개념들 박스 앞에 있던 거 있지. 그거 한 장 쫙 다 그냥 정리돼 있는 거고, 앞에는 워낙 증명이랑 막 섞여 있어서 너네가 그냥 개념으로서 알아야 되는 거는 여기 한 장 요 내용들만 알면 되는 거야. 알겠지? 복습하셔야 돼. 다시 읽어보시고. 자, 이제 남은 시간은 문제를 쭉쭉 풀 거거든. 근데 잠깐만. 216, 17쪽 했으니까 18쪽을 가봐. 자, 18쪽에 이그샘플 2번이 수능 체제 바뀌고 처음으로 나온 이제 주관식 마지막 3점짜리 문제였는데, 자, 뭐 그냥 요런 간단한 개념 문제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 자, 한번 풀어봐. 이그샘플 2, 3, 4번. 자, 이그샘플 2, 3, 4번 간단하게. 자, 이런 거는 무조건 수능에서 먹어줘야 되는 기본 개념을 활용한 그냥 유형, 센에서나 등장할 법한 그런 문제야. 이런 건 무조건 맞춰줘야 돼. 자, 218쪽 왼쪽에 하나 좀 써놓자. 자,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합니다, 감소합니다, 이런 표현. 자, 이런 표현이 나왔어. 미분 가능한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합니다 또는 감소합니다. 자, 그랬을 때 다른 표현들이 등장하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표현들하고 동치라는 걸 너네가 좀 봐줘야 돼. 자, 미분 가능한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 또는 감소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1대1 대응입니다 라고 쓰기도 해. 그게 이그샘플 3번이지. 이제 이그샘플 3번 이게 아니지. 어쨌든 자, 증가합니다, 감소합니다를 얘기하기 위해서 1대1 대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자, 또 다시 1대1 대응 함수는 뭐가 존재해? 역함수가 존재하지. 그치?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합니다로 표현을 하기도 해. 자,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는 1대1 대응일 거고 1대1 대응이면 증가 또는 감소일 수밖에 없잖아. 자, 그러면 너네가 뭘 써야 되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 또는 감소면 F'을 봐야 돼. 자, 증가라고 돼 있으면 F'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는 거고 감소라고 돼 있으면 F'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보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요거 써놓고 한번 들어가 보자. 간단하게. 자, 썼지? 이그샘플 2번 읽어볼게. 함수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래.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라는 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먼저 도함수를 구해볼게. 자, f'x는 3x 제곱 더하기 2의 2x 빼기 a 제곱 마이너스 8a가 될 거야. 됐어? 그러면 얘가 0보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크거나 같도록 만드세요. 이게 이거든? 그치? 그럼 봐봐. 요 도함수 이놈 있지? 이놈이 x축보다 위에 있거나 자 위에 있던지 아니면은 프라임이 이렇게 접하기만 하면 돼. 이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잖아. 그러면 지금 내가 줄 쳐놓은 요 놈에 반값 판별식을 썼을 때 0보다 뭐 해주면 되겠어? 0보다 작거나 같아 주면 되겠네. 여기서 최대 최소가 등장하게 되겠네. 됐지? 그래서 A에 뭐를 구하라 했지?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저 부등식만 그냥 풀어주시면 최대값이 뭔지 나올 거야. 간단한 3점 문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수능에 나온 문제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알겠지? 자, 정리 잘 해놓으시고 이 정도 개념은. 자, 3번은 뭐야? 3번도 똑같아. 안 풀 거야. 3번 책 봐. 자, 이거는 9월 모의고사에 나왔었네. 예전에. 출처 역함수가 존재. 역함수가 존재라 했다고 막 역함수 구하고 이러는 거 아니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증가하고 있거나 감소하고 있다는 거.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실수 전체에서 증가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역함수가 존재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됐지? 자, 4번에 열린 구간 마이너스 a, a에서 감소 나오지. 이거 자 위에 쓰자. 범위가 제한되면 그래프로 해결. 자, 범위가 제한되면 그래프로 해결. 자, 요거는 조금 요즘 고1 수학이 좀 첨가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좀 고난도로 나올 수도 있어. 근의 분리라고 해가지고. 자, 범위가 제한되면 그래프로.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fx가 지금 3분의 1x 3승 빼기 9x 더하기 3인데 열린 구간을 준 다음에 그 구간에서 감소라고 했어. 그러면 이거야. f'을 구해주면 이거는 다 구하실 수 있을 테니까 대충 빨리 쓸게. x제곱 빼기 9야. 그러면 fx의 도함수가 아래로 볼록한데 요렇게 생긴 도함수가 되겠지. 마이너스 3, 3. 그럼 표시해야 돼. 어떻게? 위에는 플러스, 밑에는 마이너스, 위에는 플러스 이렇게 표시. 감소한다는 건 그 구간에서 마이너스라는 소리지. 그럼 잘 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라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괜찮아. 괜찮지? 근데 a의 최대값을 물어봤거든? 그럼 구간이 가장 클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3부터 3까지가 될 때 이때 구간이 가장 큰 거지? 그러니까 a의 최대값은 3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이해하셨지? 마이너스 3부터 3은 실제로 지금 감소하고 있으니까. 자, 됐으면 밑에 별표. 밑에 수능 개념 보이지? 자, 별표하자. fx가 증가한다 나오면 그냥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풀어주면 돼. 알겠지?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 219쪽에 이그샘플 5번은 안 풀 거야. 근데 이그샘플 5번의 세 번째 줄 봐봐. gx가
x는 1에서 극소값 24래. 그거 줄치고 식 두 개 써야 되지. 먼저 g1이 얼마다? 24다. 자, g1은 24 하나 쓰고 다항함수니까 어차피 미분 가능하잖아. g'1은 얼마? 0. 자, 이렇게 두 개씩 써놓고 풀어주시면 되겠네. 넘어가. 자, 이그샘플 6번 볼게. 자, 다항함수 fx, gx에 대하여 다항함수라고 했으니까 지금 함수 등장한 두 개가 다 미분 가능한 상태야. 괜찮지? 자, 근데 얘네가 hx라는 놈이 있는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 x가 0보다 작으면 gx다 라고 했어. 그러면 이런 느낌이야. 여기가 x는 0이라고 이렇게 내가 라인을 그어주시면 x가 0보다 작을 때 여기는 gx가 그려져야 되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는 fx가 그려져야 돼. 됐어? 자, 그러면 0을 기점으로 해서 함수가 이렇게 나뉘는데 문제에서 h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일 때라고 했거든? 그러면 당연히 여기 0 넣었을 때랑 여기 0 넣었을 때가 같아야 연속이 될 수 있겠지. 그러면 기억은 볼 것도 없이 뭐야? 동그라미 하시면 되는 거지. 기억은. 됐어? 자, 그러면 니은 볼게. 니은 f'0 밑에 써보자. f'0은 요거 미분해서 0 대입한 거니까 오른쪽에 있지. 무슨 미분계수? 우미분계수야. 우미분계수라 밑에 써. 0에서 우미분계수는 아니까 그냥 우미분계수만 쓰자. 자, g'0은 요거 미분한 거에 0 대입한 거니까 왼쪽에서의 미분계수지. g'0 쓰자. 좌 미분계수. 자, 그러면 니은은 0에서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가 같다는 거거든. 우미계, 좌미계가 같으면 미분 가능하다는 기본적인 정의지. 그치? 정의에 입각해서 니은은 동그라미다. 이렇게 그냥 바로 해주시면 되는 거야. 답지처럼 하는 거 아니야. 자, 디귿. 내가 아까 얘기한 꼭 미분 가능해야 극값이 생긴다 이게 아닌 게 요런 디귿 때문에 그래. 이런 게 이제 출제된 적이 있는데 자, f'0 곱하기 g'0이 0보다 작대. 그럼 0에서 왼쪽 오른쪽 기울기에 뭐가 다르다는 거야? 부호가 다르다는 거지. 그치? 그럼 너네 잘 생각해. g'0은 0보다 커. 그러면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 f'0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감소해야 되거든? 0에서. 저기 극값 생겼어 안 생겼어? 뾰족해도 극값이라고 내가 얘기했지? 자, 그럼 반대로 여기서 g'0이 음수야. 그럼 감소해. f'0이 양수야. 그럼 증가해. 자, 이러면 부호 다른 거 맞잖아. 얘 극값 맞아 아니야? 극값 맞지. 그래서 디귿은 동그라미다. 이렇게 가는 거야. 자, 한 번만 마지막으로 강조할게. 극값은 미분 가능하고 아무 상관없다. 알겠지? 자, 극값은 그냥 미분 가능 연속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근처에서 가장 크면 극대, 근처에서 가장 작으면 극소. 자, 7번 풀어봐. 자, 두 문제만 풀고 오늘 마무리할게. 자, 7번 위에 쓰자. 자, 7번 오른쪽에는 내가 또 여기 책에 없는 것도 하나 내가 써줄 거거든. 자, 7번 위에
직선과 곡선의 거리의 최대 최소는 접하는 평행한 직선. 자, 직선과 곡선의 거리의 최대 최소는 곡선에 붙이자. 곡선에 접하는 평행한 직선. 자, 문제는 다 읽어보셨을 테니까. 자, 곡선에 접하는 평행한 직선. 자, 삼각형 넓이의 최대라고 했어. 자, 이런 문제 풀 때 도형이 정해져 있어. 자, 도형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게 뭐냐면 요 선분만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도형이 정해지지 않았어. 요 선분만 정해져 있어. 선분만. 자, 그랬을 때 삼각형 넓이의 최대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요 놈을 밑변으로 잡아. 밑변으로 잡은 다음에 지금부터 높이를 움직이는 점을 볼게. P점은 여기를 움직일 거야. 이렇게. 그럼 아무데나 내가 한번 찍어볼게. 자, 여기 딱 찍었어. 자, 그러면 삼각형의 높이가 얘가 되겠지. 그러면 지금 너네는 요 점을 이어서 만든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라고 하면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최대가 아니지. 왜? 높이 더 크게 만들 수 있잖아. 조금만 더 멀리 1로 보내면 더 높이가 당연히 더 높아지겠지.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점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밑변은 고정되어 있으니 누가 최대가 되도록? 높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세요 이 얘기지. 그치? 그럼 봐봐. 점점 멀리 하다가 요 직선에서 가장 멀리 있는 점이 누군지라고 물어보시면 요 직선과 평행한 접선을 그려. 여기 곡선 위에. 자, 요 직선과 평행한 접선은 여기쯤에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만나는 이 점 있지.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최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삼각형의 그때가 넓이가 뭔지는 몰라도 어쨌든 요렇게 닫아주시면 요때 지금 넓이가 가장 크겠네. 됐어? 근데 이 문제는 넓이 구하라는 게 아니지? 뭐야? 넓이가 최대가 되는 점 P의 좌표를 줬어. 그러면 평행한 접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접점의 X좌표가 지금 문제에서 2분의 1이라는 걸 준 거거든? 됐어? 그러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1인 거잖아. 그러면 뭘 준 거냐? F' 2분의 1이 자 2분의 1을 여기 대입한 거지.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1이다. 이거를 준 거야. 됐어? 자, 그럼 저거 하나 풀어주면 A가 뭔지 나오지. 저 정도 얘기를 좀 하고 자, 아직 수능에 안 나온 얘기. 자, 이것 좀 필기해보자. 자, 이것도 뭐 올해 뭐 수능 특강에 있거나 뭐 그러면은 또 나올 여지가 또 생기고 또 혹시 몰라 올해 또 갑자기 나올 수도 있어. 자, 이번에는 뭘 볼 거냐면 자, 이까지는 다 이해했지? 요거 계산은 내가 안 해줘도 되지? 계산 알아서 해. 계산 알아서 하시고 자, 이번에는 직선과 곡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가 아니라 점과 곡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볼 거야. 이거는 나온 적 없어. 자, 점과 곡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것도 지금 여기 책에 기출이 없기 때문에 문제로 보여주기는 힘들고 나중에 뭐 NJ 이런 데서 내가 이거 나오면 바로 너네한테 가져올 것 같아. 자, 곡선이 이렇게 있어. 점이 여기 이렇게 있어. 자, 혹은 곡선이 이렇게 있어. 점이 여기 있어. 자, 그랬을 때 거리 최대 최소는 굉장히 독특한 지점에서 생기거든. 자, 굉장히 독특한 지점. 자, 그럼 한번 볼게. 너네 여기서 이까지 거리보다 더 작은 점 찾을 수 있지. 자, 여기서 내가 왼쪽 그림은 최소 지점을 찾아볼 건데 이거 뭐 평행한 직선을 그을 수도 없고 뭐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서 가장 가까운 점이 여기라고 내가 가정을 하고 이게 최소라고 해볼게. 지금 여기 길이가 최소인 상태. 자, 그러면 특이한 성질을 가져. 자, 다시 여기는 내가 최대를 한번 해볼 거야. 최대.
잘 모르겠어. 어쨌든 요 점이 최대라고 가정하고 요렇게 라인을 이어서 요 길이가 최대라고 할게. 자, 그랬을 때 굉장히 독특한 기하적 성질을 가진다. 요 점에서 곡선의 접선을 그었을 때, 요 점에서 곡선의 접선을 그었을 때 얘가 수직해. 이거는 무조건 그래. 수직해. 자, 이거는 증명해주세요 하면 증명할 수 있긴 하거든? 근데 다항함수를 잡고 막 복잡하게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해줘봤자 너네가 뭐 이거 쓸 데가 없어. 증명을 그냥 요렇다라고 너네가 성질로 알아놓고, 이거는 출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수투 안에서 규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출제될 수가 있어. 알겠지? 어쨌든 너네는 요 특정 사항을 좀 잡아놓으면 돼. 그러면 내가 얘를 계산할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줘볼게. 나중에 문제 풀 때 이런 유형을 만나면 요걸 내용을 보면 될 것 같은데, 점과 점 사이에 이거 무슨 변화율이야? 평균 변화율이지. 그치? 그러면 이거는 뭐냐? 곡선 위의 점과 곡선 밖의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과 곡선 위의 점의 무슨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지. 자, 그림에 보이는 저 노란 색깔 접선의 순간 변화율에 수직이니까 뭘 봐야 돼? 곱을 봐야 되겠지?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거를 풀어주면 얘는 풀 수가 있어. 됐지? 자, 이렇게 정리 좀 해놓고 자, 그래서 이 책은 너네가 6월 모의고사 이후에도 복습해야 되고 9월 전에 수능 전에도 마지막으로 복습해야 되고 하니까 그때 좀 많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요거 보면 분명히 너네가 뭔지 바로 알 거야.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놓을게. 자, 오늘의 마지막은 8번. 자, 223쪽. 자, 본격적인 다항함수 그래프 들어가기 전 기본 세팅을 오늘 끝내놨다 생각하시면 돼. 자, 8번 문제 한번 풀어봐. 자, 1분. 자, 아마 니은까지 뭔가 좀 식으면 막 주춤주춤 되는데 디귿에서 할 거야. 보통 이 문제는 그래.
자, 보통 디귿 때문에 갈렸다라고 생각하면 되시고 자, 갈게. 기억 니은은 못하면 안 돼. 잘 봐. 지금 A가 0보다 작고 B가 알파랑 베타 사이라 했어. 그러면 A를 먼저 잡아보자. 뭐 대충 A는 여기 어디에 있다 이 소리야. 0보다 작으니까. B는 뭐 대충 알파 베타 사이에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몰라. 그냥 대충 잡아놔. 이렇게. 자, 기억은 이렇게 갑시다. GX가 FA다의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GX가 지금 식이 나와 있는데 이놈을 안 쓸 이유가 없지. 자, GX 대신에 이놈을 한번 써보자. 자, 는 FA 더하기 B 빼기 A의 F 프라임 A다. 이렇게 한번 써보자. 됐어? 그럼 봐. 요 방정식을 풀라는 말하고 똑같지? 그러면 FA 넘어가면 FA는 사라지고 그냥 우리가 푸는 방정식은 B 빼기 A 곱하기 F 프라임 X구나. 자, 여기 다시 정정. 아닌가? 맞지? F 프라임 X. 자, F 프라임 X. 자, 여기가 F 프라임 X가 되고 요놈이 0이다. 이거 방정식 풀어주세요. 이 얘기지. 그럼 B 빼기 A가 0이 되거나 F 프라임 X가 0이 돼야 되는데 B 빼기 A는 애초에 0이 될 수가 없잖아. 한 놈은 여기 있고 한 놈은 여기 있는데 그러면 B 빼기 A는 지워놔. 과감하게. 자,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거 그거 실근이 있냐라고 물어봤거든. 근데 너네 눈으로 그냥 FX라는 그래프를 보면 프라임이 0 되는 지점이 몇 개나 있어? 2개나 있지. 실근을 가진다? 2개나 있는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기억 동그라미 하고 빨리 넘어가는 거야. 자, 빠르게 넘어갑시다. 자, 이거 봐. 식 만들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돼. 그래프에서 해결하셔야 된다. 자, 니은으로 갈게. GB가 FA보다 큽니까? 라고 했지. 방법 뭐 있어? GB. 이거 B 대입한 거니까 뭐 쓰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쓸게. GB는 FA 더하기 B 빼기 A의 F 프라임 B가 되겠네. 자, B가 되고 얘가 FA보다 큽니까? 이 뜻이야. 맞아? 자, 양변에 FA는 좀 삭제를 시켜주시고 FA 지우고 FA 지워. 그러면 결국 너네가 풀어야 되는 건 B 빼기 A 곱하기 F 프라임 B가 0보다 큽니까를 풀어줘야 되거든? 맞아? 그러면 두 개의 곱이 0보다 큽니까? 두 개의 뭐가 같습니까? 부호가 같습니까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B 빼기 A는 아까도 여기 기억에서 한번 봤지만 어차피 B 빼기 A는 오른쪽 빼기 왼쪽이니까 양수야. 얘는 양수. 그러면 F 프라임 B도 양수가 돼야 되거든? 맞아? 근데 B는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요 사이에 어떤 지점이야? 양수야? 무조건 양수가 아니지. 음수가 될 수도 있지. 여기서는 기울기가 음수잖아. 그러니까 F 프라임 B가 음수가 될 수도 있으니 니은은 틀렸다. 기억은 맞다. 이렇게. 기억은 아까 맞았던 거고. 자,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 F 프라임 B가 음수가 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자, 디귿에 별표 마크 달게. 디귿은 너네가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 있고 둘 다 좋은 관점이야. 둘 다. 자, 좀 쉽고 너네 눈에 더 잘 보이는 것부터 해볼게. 첫 번째는 평변과 순변이야. 즉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내가 수투에서 계속 챕터 10 미분계수와 도함수에서 평변, 순변 계속 강조했잖아. 이런 식으로 평변하고 순변을 다루는 기흥, 니은, 디귿 문제가 지금까지 나온 게 너무 많아. 알겠지? 요즘도 기흥, 니은, 디귿이 한 번씩 나오니까 이 얘기가 또 등장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러면 GA가 FB보다 크다를 한번 식으로 세워볼게. GA가 FB보다 크다. GA는 여기 A 들어간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A를 대입하면 FA. 자, FA 더하기 B 빼기 A 곱하기 F 프라임 A가
자, FB보다 큽니까? 요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내가 왜 평균 변화를 얘기하는지 알겠지? 이거 FA 넘어가면 평균 변화를 깔끔하게 작성할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요거를 FA를 오른쪽으로 한번 넘겨볼게. 자, 현준아, 빨리 봐야지. 자, FA를 오른쪽으로 넘겼어. 자, 평균 변화율 만들고 싶어. 양변을 뭘로 나눠줘야 돼? B 빼기 A로 나눠줘야 되지? 항상 조심할 거, B 빼기 A가 지금 부등식이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확인하시고, 근데 양수인 거 아까 미리 확인했으니까 B 빼기 A 넘기면서 B 빼기 A. 자, 요렇게 식을 구성해 주는 거야. 자, 나는 그냥 지우면서 이렇게 쓸 테니까 너네는 계속 그냥 이어서 써. 자, 그러면 좌변은 순간 변화율, 우변은 평균 변화율이지. 그럼 두 개를 비교하세요 얘기거든? 두 개를. 그러면 좌변부터 한번 볼게. 좌변은 A라는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야. 그러면 0보다 왼쪽인 여기 지점, 여기나 이런 지점에서의 요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거든? 이게 F'A가 되지. 자, 얘가 F'A야. 됐어? 저거의 기울기가, 자, 저거의 기울기가 F'A. 다시 쓸게. 여기의 기울기가 F'A야. 자, 얘는 뭐야? 저기 함수 위에 B, FB라는 점을 찍고 A, FA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지. 그럼 봐봐. A, FA는 여기 있는 이 점이거든? B, FB는 여기 있는 요 라인에 있는 여기 점들 중에 하나지. 그치? 그럼 너네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 여기서 저 초록색깔 곡선 위에 있는 점과 아무리 이렇게 이어서 기울기를 본다고 한들 노란 색깔 기울기보다 커질 수가 있어? 없지. 무조건 노란 색깔 얘의 순간 변화율이 더 클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서 바로 확인이 되지?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됐어? 자, 두 번째. 접선. 자, 접선식 찾기라고 내가 이름 붙여볼게. 접선식 찾기. 자, 접선식 찾기. 부제는 GA의 의미야. GA의 의미. 자, GA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 자, 내가 여기다가 GA를 쓸 거야. 저기 오른쪽에 A를 대입한 건데 이렇게 한번 써볼게. F'에 A 곱하기 B 빼기 A 더하기 FA라고 써볼게. 자, FA라고 쓸게. 그러고 나서 오른쪽은 그냥 그대로 문제에서 제시하는 거 그대로 FB라고 쓰고, 자, FB보다 왼쪽에 있는 이 보라색깔 식이 더 크냐를 지금부터 우리는 풀어야 돼. 됐어? 잘 들어. 거의 처음 보는 거다 너네. 거의. 너네 이거 내가 한번 이렇게 불러볼게. Y는 F'A 대신에 내가 다른 문자 쓸게. F'T 곱하기 X 빼기 T 더하기 FT라고 해볼게. 이거 무슨 방정식이야? 접선의 방정식이지. 다시 내가 여기 B를 지우고 여기에다가 X라고 써볼게. 자, 좌변은 지금 내가 이렇게 해놨더니 좌변이 지금 무슨 식이냐면 A,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식이야. 자, 에서의 접선. 자, 이게 우리 교과서에서 등장하는 접선의 방정식 기본 꼴이지. 그래서 내가 여기 A라는 문자가 아마 써져 있는 것 같아. T가 아니라. 이 뭐 수능 저 평가원 이런 거 다 맞춰주니까. 자, 그럼 봐. 내가 지금 초록 색깔로 줄쳐 놓은 건 내가 여기에다가 노란 색깔로 표시해 놓은 이 접선이 초록색으로 내가 줄쳐 놓은 식이야. 이까지 이해했어? 맞아? 여기 B 아직 안 넣었다? 원래는 B 넣어져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너네 내가 이 접선을 연장해서 그냥 쭉 이렇게 끌게. 자, 이렇게 다 끄었어. 자, 저 직선이 이놈이야. 근데 여기 누가 들어가 있어?
x 자리에 b가 들어가 있지. b가. 그러면 요 직선 위에 x가 b일 때의 함수값을 봐야 되겠지. 어디 있어? b가 여기 있으니까 b일 때의 함수값을 보면 요게 되지. 요거. 맞아? 그럼 봐. 이 값이 나타내는 게 뭐냐면 여기서의 y 좌표를 나타내는 게 이 값이 되는 거야. 자, 잘 공부해놔야 된다 이거. 자,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에서 x 자리에 b를 대입한 그 결과값이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fb 있지? 이건 어디 있어? 여기 밑에 있지. 그러면 당연히 왼쪽이 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디귿은 맞다. 이게 두 번째 해석이야. 알겠지? 자, 잘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224쪽에 이 얘기가 밑에 진하게 써져 있거든? 자, y는 f'(t) 곱하기 x 빼기 t 더하기 ft와 유사한 꼴이 보이면 접선의 방정식을 떠올린다. 다 줄 쳐놓고 별표 쳐놔. 자, 이런 거 디테일한 것들 너네 다 잡고 있어야 돼. 수능에 뭐가 나올지 모른다. 자,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에 225쪽부터 들어갈 거고 자, 잠깐 한 5분만 쉴게. 5분만 쉬었다가 뭐 더 수업할 건 없어. 너네 그냥 챕터 2 파트 있잖아? 페이지 그냥 264쪽부터 다음 시간에 좀 풀다가 시간 되면 오늘 가면 될 것 같아. 모르겠는 거는 좀 질문하고